네, 안녕하세요. 낯선 마케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블로그를 쓸 때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들을 하실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 낯선 마케팅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봐왔던 사례였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고 있는 기관 관계자 선생님께서도 혹시 우리가 이런 걸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반복들이 우리의 블로그의 상위 노출을 방해하고, 또 이런 상위 노출이 어려워짐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홍보 효과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블로그 제목을 정할 때 키워드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낯선 마케팅이 있는 청주시를 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낯선 마케팅이 주간보호센터라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주간보호센터, 율량동, 공명동, 용안동, 사직동,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이제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성형 차량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의 이런 행정구역명을 전부 다 이렇게 슬래시를 통해서 구분해 가면서 전부 나열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는 게 우리 블로그 품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블로그 운영 방법이고, 지금의 블로그 운영 방법은 이런 괄호가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 우리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생겨서 실제 이용 문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이 매 글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키워드들을 작성을 했을 때 블로그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목 작성 방법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 퍼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기관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담당자 선생님들의 고충이 있어요. 센터가 사실 매일 프로그램이 있고 매일 식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용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가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대안으로서 자주 활용을 하시는 게,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웹진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우리 기관의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도 있고,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족분들과 좀 나누려고 이렇게 퍼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 블로그 글을 올리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우리 블로그를 보고 이용 문의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우리 블로그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원본을 카피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제를 한 거죠. 우리 블로그에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진짜 원본은 저기 있고 우리는 짝퉁을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검색 엔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글은 유사문서라는 것으로 빠지게 돼서 1차적으로 검색 자체가, 그 글이 검색 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에 이런 반복적인 복사 붙여넣기 행위들이 우리 블로그의 전체적인 품질을 하락시켜서 상위 노출을 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글을 굉장히 또 짧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블로그를 매일 작성을 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글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글 하나를 쓰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고 우리 기관을 소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글 길이가 충분해야 돼요. 물론 이 글 길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 낯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낯선 마케팅 자체적으로 쓰는 블로그도 그렇고,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블로그에도 글의 개수, 이제 글의 글자 수를 한 1000개 정도에는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 혹시나 글자 수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블로그를 홍보용으로 활용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글마다 남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결국에 상담 전화번호가 블로그에 꼭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하단에 뭐 이런 부분에 전화번호를 직접 써서 남겨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제목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글 내용 안에도 우리 전화번호가 매 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또 반복적인 포스팅으로 분류되어서 이후에 혹시나 상위 노출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계속 글자로 쓰시기보다 포토샵이나 뭐 그림판 등을 통해서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낯선 마케팅처럼 이렇게 상담 신청 글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글의 링크를 글 하단에 추가해 놓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블로그가 뭐 적품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키워드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있는 뭐 이미지나 웹진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당연히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중복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글 개수는, 글자 수는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를 우리가 결국에 매일 상담 전화번호를 블로그에 남기게 되는데, 그때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보다는 어떤 글을 만들어서 상담 안내 글을 좀 따로 작성해 놓고 그 글의 링크를 글을 쓰실 때마다 하단에 링크로서 첨부를 하시거나, 아니시면 포토샵이나 그림판을 이용해서 상담 전화번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오늘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이제 기관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